안녕하세요. 주식거부입니다. 4주 첫 주간 방송입니다. 금요일은 좀 올랐네, 그죠? 나스닥이 오니까 영향도 보고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고 검토는 또 단타 매수 들어온 것 같고 그렇네. 자, 주간 방송은 조금 한 4, 5분 정도 좀 더 길게 할 것 같은데 종목 설명에 앞서 먼저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한테. 자, 주식을 투기와 투자로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과연 여러분은 현재 투기를 하시는지 투자를 하시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고, 저는 투자를 합니다. 근데 솔직히 한 번씩 투기할 때도 있어요. 저도 제가 말씀드리는 투기라는 건 단타입니다. 그날 장세를 보고 프로테지 한 3, 4%, 심할 경우 2, 3%, 3, 4% 보고, 왜 한 번씩 가다 보면 그런 초기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죠? 이거 오늘 한 4, 5%딱 올라가겠는데 하는 종목들. 예, 거기에 제가 투기를 한 번씩 합니다. 하지만 제 기본 마인드는 투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은 딱 두 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투기는 기다리지 못하고 투자는 기다릴 줄 압니다. 근데 한 번씩 가다가 투자와 투기가 혼돈될 때가 있어요. 투자를 했는데 투기가 될 때도 있고, 투기를 했는데 투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익절과 손절의 차이입니다. 이해가 되실 거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죠? 예, 자기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 주식을 투자로 하는 건지 투기로 하는 목적인지는 분명히 자기 포지션을 가지고 가셔야지 큰 실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방송 멘트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본인의 판단에 따르는 거죠. 책임은 분명히 자기 자신이 져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투자는 손실을 만회해야 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투기는 손실을 만회해야 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99%, 그러나 1%의 가능성은 있어요. 손실을 만회할. 그거는 운입니다. 정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러나 투자는 손실을 만회할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이유는 투자는 종목을 보고 재무와 성장성,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어떤 경쟁자 CEO의 마인드를 보고 샀기 때문에, 저거를 봤다는 것은 성장성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건지, 재무는 재무의 건전성 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산 포지션에서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다는 것. 딱 그 차이일 것 같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종목 선정에 있어서 좀 더 깊은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올해 4월달, 이번 달과 5월달 아마 올해 피크가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전에. 물론 이건 저 또한 포함된 이야기고, 6월달, 7월달 아마 이 Q 실적이 발표된과 동시에 효과는, 그 영향은 3Q 때 바로 영향을 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 침체입니다. 거기에는 2차 던지고 뭐 다 포함 다 돼가 있어요. 예, 경기가 안 좋을 때 누가 물건 사는 사람도 없고 과소비도 안 하겠죠. 예, 금리는 이제 상관없습니다. 금리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맞을 만큼 1년 동안 다 두드려 맞은 거고, 이제는 문제는 소비 위축입니다. 예, 소비 위축. 자, 그러면 정신은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럴 때 제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주식 거북이 주린이들은 4월, 5월 최선을 다해가 돈을 좀 버셔서 현금 비중을 높이셨다가 경기가 빠그러져가 주가가, 제가 볼 때는 현재 주가에서 약 10% 정도는 더 빠질 것 같아요. 2200선까지. 심하면 2200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럴 경우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부어도 짧게는 3개월, 길게 6개월 뒤에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 줄 것 같아요. 싸게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지니까, 우량 종목들이. 예.
그런 찬스를 기회를 보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빠르면 한 달, 늦어도 2달 사이에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주종목의 이 주가들은 영향을 보고 반드시 수익을 보실 겁니다. 볼 때는 욕심 부리지 마시고 끝물에 물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전에 조금 낮게 팔더라도 익절하시고 기다리시는 게 좀 더 부의 축적에 기회가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현재 계속 보합입니다. 그죠? 계속. 자, 이 보합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끄집어 내린 거는 시세차익입니다. 시세차익. 자, 월별로 봤을 때 이날 작년 11월 달 끄집어 놓은 거에 이제 3분의 1이 딱 팔려나갔어요. 3분의 1이 이 양이 엄청난 양입니다. 1억 3,900만 주. 근데 1로 봤을 때는 많이 흐른 것 같지만은 이 양이 현재 이 양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건 이 그래프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까지 파는 게. 그렇죠? 이 양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을 이야기하냐니 지금 이 회사의 방향을 타진하고 있는 거예요. 관망입니다. 관망. 핸드코의 이 회사의 방향성을 관망 중에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튈 건지 계속 행보할 건지 한 번 더 지켜볼 건지 아니면 실망 매물이 와서 흘러내릴 건지는 뭐로 결정을 하냐면 올해 1Q 실적입니다. 올해 1Q 실적에 따라서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다는 것. 그건 왜 그러냐니 죄송합니다. 추정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추정치가 지금 그 추정치보다 많이 놓으면 서프라이즈고 아니면 폭망이죠. 추정치보다도 빠지면 폭망입니다. 그래 봤을 때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추정치에 근접하게 나올 거라는 뭐 확신이죠. 뭐 근접하게 나올 거라는 그거야 저희들이 기대치를 지금 얘들도 지금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빠지지 않는다는 거. 7천원 초중반대에서 지금 계속 머물고 있는 행보를 하는 이유는 이 추정치에 기대치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서프라이즈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매수하지 않고.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는 순간 또 한번 바운딩을 시작할 겁니다. 언제까지? 그건 한 달 갈 거예요. 한 달. 이번 한 달. 이래서 이번 한 달 갈 때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현재 1.62%가 중요한 게 아니고 7,850원을 뚫고 원료라도 뚫을 수 있는지 아마 다음 주 중에 뚫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반등돼서 8,000원대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아마 추정치가 발표되겠죠.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요게 가능한지를 다음 주 중에 한번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주중 그것도 주초에 월화수 3일 안에 한번 바운딩을 하는지 7,850원을 뚫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거는 추격 매수는 건물입니다. 오늘 살 만큼 사셨을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있는 거 수익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또 이 워낙 변동성이 심한 장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예상치에 맞아떨어진다면 지금 제 방송이 맞는 대로 올라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또 실수하게 되니까 추격 매수는 제가 볼 때는 자제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다음 주 월화수 3일 3거래일 동안에 7,850원에 뚫려서 8,000원으로 가는지를 월화수 중에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뉴스가 나올 겁니다. 뉴스가 뭐로 나오겠습니까? 예, 추정치가 나올 거예요. 1Q 실적이 좋아졌다고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거기 또 반등하겠죠. 자, 그래 보시고 현대 두산인프라코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 하수를만 확인해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래서
얘들도 지금 공매들 자체들도 보면은 횡보입니다.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는 데는 배팅을 못하겠죠. 공매들은 내려간다는 이 회사가 꼬꾸라지고 성장이 꼬꾸라진다는 확신이 설 때 두드려 패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그 애들도 공매들도 지금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두드려 패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마 이거는 정확할 겁니다. 자, 그래 보시고 요 행보 기간이 지금 어떻게 움직일 건지, 인프라코어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는 아마 다음 주 월, 화, 수 3일 안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래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 HMM 별 감동 없죠. 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떻게 인프라코어하고 HMM하고 차트가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행보를 하는 이유는 연구체하고 전환사채가 어떻게 될 거냐는 겁니다. 뭐 저도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왜냐면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이야기 못해요. 그리고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또 오해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예 기대는 안 했지만 제가 일전 방송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좀 똑똑하신 분들이 딱 가가지고 야 니네들 공시 매각 공시 언제 때리노 아니면 연구체 전환사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 한번 물어보시는 분이 명확하게 있을 줄 알았더니 썩 그냥 구름이 땀 넘어 흘러가서 넘어가더라고요. 물론 현재의 대표이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잘 아시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회사 자체도 권한이 없을 뿐더러 그래서 뭐 기대도 안 했고 뭐 기대도 안 했기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단지 아쉽다는 거는 그래도 명식이 대표이사면은 뭔가 딱 부러지는 게 하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자, 그 다음 주총에서 나왔던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기배당, 기배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왔는데 사실은 그것도 미리 줬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도 반문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미리 줬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회사 팔리는데 회사가 팔리는 하는데 지금 무슨 기배당을 하고 뭐 분기배당을 하고 연배당을 하고 그런 개나발 같은 소리를 하고 맞잖아요. 대표이사도 물러날 수도 있는데 예? 뭐 지금 기배당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팔리기 전에 돈잔치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돈잔치 그죠? 산업은행이 돈잔치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쓰다가 이제 더 이상 쓸 데도 없고 그렇죠? 인수하는 업체 입장에서도 회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저것들이 부담스럽죠. 그 돈만큼 또 다시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받아 내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 돈잔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 또 한 600원에서 1000원 하겠죠. 그죠? 분명히 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 기배당, 분기배당을 하면서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순전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줄 알게요. 그죠? 없을 거예요. 팔려나간 회사가 인수하는 측에서 야 우리 기배당 우리 형편 안 되고 못하면 우리 끝인데 지금 무슨 자격을 가지고 자기가 주총해서 기배당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하게 지금 검토 중에 있다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역으로 얘기하면은 남은 현금이 있으면 돈잔치 할게 조금만 기다려봐라 이야기입니다. 물론 할 거예요. 제 생각에 할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한 게 1,500원에서 2,000원이다. 그리고 특별 배당은 한 1,000원 안 주겠나?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600원에서 한 1,000원 사이에 또 줄 겁니다. 예, 줄 것 같아요. 기점은 3월 31일까지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안에서 그죠? 6월달에 매각 발표하는데 그쵸? 만약에 기배당을 한다면은 자 1Q 실적이 언제 발표됩니까? 5월 24일 날 5월 24일 25일 날 발표돼요. 그죠? 그럼 6월 달에 배당금을 주는 거는 올해 1Q 배당금이에요. 그 2Q 배당을 준다면은 발표를 언제 하느냐면은
7월 24일이나 5일 하는데 벌써 그때는 입찰 공고 나와가지고 매각인데 뭔 배당이고 기배당이고 뭔디 같은 소리가 그죠? 앞뒤 안 맞는 이야기고 계산 시기도 안 맞고 다시 이야기해서 현재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3월 30 뭐 정확하게 하면 상거래니까 3월 27일까지 갖고 있던 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EQ 실적 배당을 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사가지고 배당 준다고 지금은 산다는 거는 그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그래 보시면 되고 배당금에 대해서 제가 주총의 배당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배당을 준다면 올해 1주 배당이 마지막이 될 겁니다. 네, 금액은 대충 600원에서 1000원 정도. 예. 그게 저거들로 봤을 때 돈잔치일 것 같아요. 자, 주가의 방향은 행보입니다. 행보. 제가 볼 땐 행보입니다. 물론 우크링입니다. 다시 말해서 밑에 하방보다는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지만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큰 기대는 안 했어요. 내일이라도 실적이 아니고 연구체하고 전환사치에 대해서 소싱이 놓은다면은 엄청난 변동성을 부리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2만원에서 2만 1천원 가둬질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그 시기는 다가오고 있다는 거. 어떤 식으로든 그게 정년 안 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 입찰이라는 게 이게 정부 재산은 수의 계약이 안 됩니다. 안 팔리는 건 수의 계약을 해도 일단은 입찰을 하게 됐어요. 입찰 공고를 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무회계 법률 쪽도 조달청으로 통해 가지고 입찰 공고를 낸 이유가 그겁니다. 정부 재산은 무조건 입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 공고를 내려면은 얘들이 입찰 공고 내고 또 한 보름 2주 내지 3주로 기간을 끌어야 되는데 지금 이 회사는 매각 스케줄이 딱 잡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입찰 공고를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약을 이제 성정했으니까 법률 재무 회계 쪽이 지금 삼성이나 삼일이나 광장이 험하고 계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놓은 소식은 없습니다. 거기 계약이 되고 그 다음 매각 입찰 공고를 내는 기간이 얼마까지인지 요거를 제가 내일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 사이에 이 주가는 좀 횡보를 할 겁니다. 그러나 밑바닥보다는 위가 좀 열려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왕 지금 이 판국에 더 이상 악이 없다 그러면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저도 포함입니다. 저도 지금 엄청 들고 있어요 이거. 그래서 뭐 또 월요일 뭐 제가 볼 땐 한번 꼬리 달고 내려왔지만은 일단 121선 그쵸? 그래도 이 차트는 무시할 수 없으니까 121선 28,800원이네요. 이 121선 위로 올라타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가만히 차트를 보다가 생각나는 게 이 지금 저희들이 보는 이 그래프들이 절대적이라고 보시면은 진짜 착각입니다. 이거는 보조지표예요, 보조지표. 이거를 보면서 현재 이 회사 상태가 이 상태라고 일을 하시는 거지. 지금 차트가 좋으니까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 이거는 정말 제가 경상도말 해드리면 집닭갈이 날아가는 판단입니다. 차트를 보고 주식을 매수를 하시는 분은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차트는 보수지표지 이게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행보하는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을 왜 이렇게 행보하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고 이 행보를 했다가 이 회사가 올라가지 않겠나는 이 회사의 재무와 성장성을 봐야 됩니다. 그것도 멀리 보는 게 부담스럽다면 앞으로 3개월 최소한 3개월 동안 앞으로 3개월 뒤에 이 회사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러면은 여러 정보 채널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올라가겠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행복한 사람이 다 이 회사도 지금 이 회사를 관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그렇죠? 관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회사가 괜찮구나 판단에 있어서 매수를 하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듯 다른 사람들도 괜찮다고 들어오면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거래가 터져서 양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과거를 보고 이 미래를 점치는데 미래를 예측하는 데 쓰면 안 돼요. 이 차트는 과거를 보고 왜 이런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걸 봐야 되는 거지. 차트만 보고 매도를 하는 거는 하루 쉽게 투자가 아닌 투기로 보면 돼요. 하루 내일 하루 단토 나오겠네. 이거는 차트를 보고 들어가도 이 전반적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보조지표지 이거를 보고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정말 이거는 꼭 한번 제가 강조시키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래 됐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현재 매각에 따르는 관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구체가 해결된다면 이 회사는 얼마까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거기에서 펄을 얼마 받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다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지금은 우리 험 같은 경우에는 뉴스입니다. 이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예, 주가가 많은 변동성을 또 일으킬 수도 있어요. 단지 관망에 따르는 주가의 변동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막 5% 10%씩 이래 팍팍 치고 이런 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씩 의사타진 저도 마찬가지 포함된 이야기지만 앞으로 나아질 것 같아 오케이 좀 안 되겠나 싶으면 조금씩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누가 저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매수가 들어와서 그나마 좀 좋은 포지션 저가의 매수 타이밍으로 매수를 해놓고 관망을 하지 않겠나 라는 게 제 분석이고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흠 우상향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다 포함해도 한 5% 이상 플러스 5% 마이너스는 한 뭐 1, 2%에서 2, 3%입니다. 근데 아마 2만원은 지키지 않을까요? 그죠? 2만원은 지켜주지 싶어요. 누가? 외국인들이요. 외국인들이? 그럼 왜 외국인들이 2만원을 지킬까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것 때문에. 그렇죠?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자, 요거를 다시 한번 더 해보면 2월달로 돌려볼게요. 21,657원입니다. 매수가가. 그렇죠. 5%입니다. 5%. 여기 2월달부터 흘러내린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좀 그래 보시고 좀 편안하게 뭐 조금 늦어지는 감은 있지만 그렇게 늦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타켓을 3월달 4월달로 봤으니까 그래 보시죠. 뭐 힘든 시기 다 지나갔는데 더 어려울 게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 삼성중공업 또 말씀드리지만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거는 이유 불문입니다. 저는 이 회사의 주가에 대해서 뭐 논할 것도 없습니다. 사십시오. 이유 불문이고 사십시오. 내려가도 사고 올라가도 사고 사는 포인트는 5,500원 미만은 땡큐입니다. 예. 내려가면 더 땡큐고 예. 그리고 매도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6,000원 뚫린다고 팔지 마십시오. 6,400원 500원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단타를 안 하실 것 같으면 앞으로 20% 이상의 현재 가격에서 20% 이상의 수익은 반드시 올라오는 주식입니다. 그것도 조만간 조만간
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 공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공매에 대해 가지고 원래 이 회사는 공매가 있어야지 회사 주식이 돌아가요. 발행 주식이 10억만 주입니다. 10억만 주. 10억만 주예요. 이 자전거래도 공매로 합니다. 공매로 자전거래 합니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 이 뭐, 삼성중공업이 대차 공매가 많다고, 예,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삼성중공업의 공매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치고 내려온다고, 이래 공매로 두드려 팼다고, 요 내려갔다고 해서, 자, 보시면은 10%, 10%. 예, 20%, 45, 20, 10%, 2, 50, 10%입니다. 10%. 자전거래용 공매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공매도는 10%를 보고 공매도를 치지 않습니다. 그러고 이 동조 액면가 이거 지금 5천원짜리 주식은 공매도를 쳐봤자 별 효과 없어요. 거래 활성화예요. 그 다음 또 말씀드렸는데 현대두산 저기 현대인프라코어에 이 집을 보증하고 제 댓글 다신 분이 있는데 지금 채무 보증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예, 아까 저 댓글에도 나왔는데 연결 채무 보증이 있고 얘들이 보면 1년 단위로 껐죠.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더라도 새로운 부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면은 분기별 기별 재무제표가 있고 연결 재무제표가 있어요. 연결 재무제표. 근데 연결 재무제표는 적자가 정확하게 표시가 되잖아요. 연결 재무제표는 가능하면 주식을 하실 때 연결 재무제표는 보지 마십시오. 이유는 적자가 숨겨져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이 주가는 있잖아요. 그때의 반응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지, 그때의 반응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 달까지 100억을 벌었다가 올해 1월 달에 50억을 적자를 보면은 연기일 재무제표는 50억이 흑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회사 아직 장사대가 올해 1월 달까지 2020 1월 달까지 50억 흑자 받네. 요래 돼버린다고. 실은 1Q 실적 50억 적자가 엄청난 타격인데, 그렇죠? 그래서 빚 보증도 연결로 보시면 안 돼요. 올해 1Q에 재무 보증을 내년 1월 달까지 했다면 634억, 635억이 올해 빚 보증을 새로 섞어나고 생각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그런 판단을 재무제표에 대해서 판단 잘못하시면 그런 혼란이 오고 혼돈이 와가 큰 실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신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삼성중공업 됐고 그 다음에 호텔신라. 자, 움직이죠. 네, 안 빠집니다. 이거는 빠질 주식이 아닙니다.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85,000원까지 기다리십시오. 얘들 한번 치면은 매수 수급 들어가 치면은 5% 그냥 올라갑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습니다. 옷발에 사시 여기서 85,000원 딱 넘어가면은 1차 50% 비중 축소. 그죠? 비중 축소하십시오. 아마 익절하시고 비중 축소할 겁니다. 이것도 이제 실적이 너무 아마 흑자로 돌아갔을 거예요. 이게 1Q 실적이 흑자로 돌아갈 겁니다. 자, 파사 호텔 신라도 수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목요일 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금요일 날 시장 자체가 외국인이 많이 끌고 금토가 들어왔어요. 그죠? 금토가. 외국인이 많이 끌고 금토가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왔으면은, 지금 금요일 날 나스닥이 1.7% 올라갔어요. 영향은 안 볼 수는 없겠죠. 우리나라도. 그죠?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2500선을 뚫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500선을 뚫을 가능성이 있는데 2500선을 지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야, 요거를 보려고 하면 삼성전자가 65,000원을 뚫고 있어요. 그죠? 삼성전자가. 그러면은 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애들이 우리나라 주식 코스피 200을 개인이, 기관이, 외국인이, 쉽게 말하면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고 기계를 돌린다고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기계식 매수를 하기 때문에 세팅을 그렇게 시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코스피 200이 자동적으로 같이 따라 올라가요. 그 중에 상대성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 그거는 담당히 손으로 입력을 시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기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지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HMM 같은 경우도 만약에 기계식 매매를 한다면 내일은 상방 1%에서 2% 정도 세팅을 시키고 돌아간다고, 위로. 코스피 200의 영향을 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슈가 없고 월요일날 특별한 그게 없으면은 코스피 지수 영향에 의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거의 90%입니다.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중요하다는 게 지수의 영향을 보기 때문에, 제일 큰 영향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자, 그래서 내일 2500선을 의사타진, 그죠? 정확하게 1%입니다. 1% 이제. 그러면 또 난리 나겠죠. 7만원 가니 많이. 그럴 때 요놈 세력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궁금하네요, 저도. 자, 오늘은 주간방송 더 이상 설명드릴 거 없고 그렇네요. 3월달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나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4월과 5월은 저희들 종목의 수확의 계절인 것만큼은 제가 볼 때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인프라코어는 저는 지금 이번에 기회일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좀 뻥을 좀 때리면 9천 이상 봅니다. 앞으로 30%. 끌기는 분명히 있어요. 앞으로 30%, 25%에서 30%. 그때는 제가 비중을 줄일 겁니다. 좀 많이 줄일 거, 50% 이상 줄일 거예요. 그리고 이번 달 내에 연구체에 대해서 확실한 방향이 설정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도 그 이유는 얘들이 이야기했던 1월, 7월 달이 다가와요. 앞으로 분기밖에 안 남았어요. 분기. 이 분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스케줄대로 가자면은 더 최악이 되기 전에 얘들 넘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스케줄이 놓으려면 입찰을 받기 전에 입찰 공고 내릴 때 연구체와 전화사채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 보고 호텔신라 수익 보십시오. 삼성중공업 수익 보십시오. 지금부터 사셔도 됩니다. 삼성중공업은. 자, 내일 아침에 우리나라 주식이 어떻게 될지 그거는 내일 아침에 봐야 되겠지만 나스닥의 영향을 봤을 때는 내일 아침 2500선을 한번 뚫으려고 시도를 할 것 같아요. 누가? 기관이나 외국인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아침은 양봉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3월 한 주, 한 달 고생 많이 했습니다. 4월달은 모두 여러분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달이 되도록 다 같이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가자! 감사합니다.